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 전북 우정청이요. 공공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1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김선옥 전북 우정청장과 함께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지금 되셨다고요. 예, 돌이켜보면 어떻게 훌쩍 지나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최상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 고객 중심 경영으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도민의 편익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우정청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예,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와보셔서 이렇게 1년 정도 지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서가 비슷합니까? 광주나? 예, 같은 호남권 지역이고 정서적으로는 정말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뭐 서울을 간다든가 그러면서 전북 지역을 많이 거쳐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역 이름이랄까 뭐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풍습이나 내용들이 호남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향의 도시랄까 뭐 이런 먹과 소리의 고장 이런 것들이 전라남도하고 크게 차이 없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포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고향처럼 이제 느끼면서 전주에서 잘 안착하신 것 같으신데요. 1년 동안 고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경영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예, 뭐 저희 전북 우정청에서는 뭐 세 가지 사업을 크게 대변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편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우편 사업의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뭐 스마트폰들이 좀 대중화되면서 사실 우편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의 경우에는 우편 수지가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이제 우편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기존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서 뭐 기존의 통상이랄까 소포 같은 것은 좀 안정화, 내실화 측면에서 좀 진행해 나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알뜰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저희 우체국이 갖고 있는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 부분과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든가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체국 예금이라고 있는데요. 우체국 예금 경우에는 뭐 요즘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사실 저축률도 굉장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간 그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좀 심화돼서 결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우정청에서는 우체국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에 관련돼서 스마트 뱅킹을 확대한다든가 또 보장성 보험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통을 통해서 우체국 금융의 그 안정성이랄까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그 비즈니스 역량을 좀 확충해 나가고 또 집배랄까 금융 사고랄까 뭐 그런 안전 문화를 좀 요즘 많이 화두되고 있는 것을 정착시켜서 사실 저희 전북 우정청 우체국이 즐겁고 활기찬 우체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북 우정청이 대략 직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저희 전북 우정청은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220개 우체국과 2,500여 명의 우체국 직원들이 우정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조직인데 뭐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다 어렵다고도 하는데 우편 업무는 저 역시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본 지가 참 오래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본 적이 참 오래됐는데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언급해 주셨지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요즘 세상이
이메일이랄까 스마트폰, SNS가 이제 SNS 같은 있다 것이 보니까. 소통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면서 예. 사실 이런 손편지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여건 때문에 저희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사업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정청에서도 다각적으로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또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튼 저희 전북 지역의 우체국 네트워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개 우체국과 2,500여 명의 직원들이 시군구 읍면동 곳곳에서 우정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면 대표적으로 농업 도시입니다. 네. 전북 우정청에서는 그 전라북도의 농특산물의 그 유통이랄까 이런 판매랄까 이런 측면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한 두 가지 것을 대표적인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먼저 전라북도 도청과 협력을 해서 거시기 장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시기 장터요? 거시기 장터의 상품들을 예. 배송을 한다든가 판매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부터 처음 이제 거시기 장터의 상품을 개설하게 됐는데요. 12만 건의 상품들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겠네요. 지역 주로 토산품이나. 농특산물이고 예. 지역 특산물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2013년도의 경우에는 한 52만 건으로 이게 확대됐고 네. 작년의 경우에는 82만 건으로 대폭적으로 판매가 신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그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예.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쇼핑은 1986년도부터 약 한 30년의 전통을 가진 우정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쇼핑몰입니다. 네. 우체국 쇼핑몰에는 약 1,000여 개 업체 한 10,000개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전북 지역 경우에는 한 100여 개 업체에 한 700건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를 살펴보면 한 20만 건 정도의 상품들이 판매가 됐는데요. 전국망을 통해서 나가니까요. 약 한 예. 5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가까이 지난달 그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약 한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저희 우정청이 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역사회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좀 한 가지만 더 예, 추가해서 예, 예. 말씀드린다 네. 그러면 도내 그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들 해외 수출 상품을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 네. 해외 물류비가 있거든요. 물류비도 만만치 않는데요. 그러겠죠. 해외 물류비 네. 지원을 네. 저희 전북도청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경우에는 우리 돈에 한 2만 건의 수출 상품에 관련된 해외 물류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물류를 보낼 때 좀 싸게 해주시는군요. 여러 가지 망이랄까. 네. 아무튼 기업,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저희 수출 상품의 해외 물류비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네. 아무튼 저희가 모든 배송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금도 전북도청과 협력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해주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과 또 농민들을 위해서 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간혹 보면 한 지지난해인가요? 그 우편 배달부도 또 우정청 예. 직원들의 미담 사례집도 이렇게 발간이 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예. 좋은 일 집배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거노인들 그러게요.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안부도 살펴봐 주시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전북 우정청의 우체국들에 근무하고 있는 집배원이랄까 전북 우정청에서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그러면 국민들이 먼저 그 집배원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전북 우정청에는 집배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주소가 있으면 어느든지 매일 우편물을 좀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먼저 집배원 365 봉사단 활동을 좀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네.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 어르신들의 그 어떤 보호랄까 섬김 이런 활동들을 우리 집배원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들은 뭐 누가 1년 내내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죠.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우편물 배달하면서 가가 호구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거노인들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집배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내 우리 365 집배원 365 봉사단이요. 한 10여 년 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죄송합니다. 집배원 365 봉사단이요. 한 2006년도에 결성이 되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 홀로 어르신들의 그 돌봄이랄까 섬김 활동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한 200여 명 정도에 되는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뭐 그분들이 생활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을 사다 드린다든가 또 그 지역에 그 집이 좀 낡은다든가 그러면 집수를 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겨울에 연탄을 배달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그 소년소녀 가장들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소년소녀 가장들과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배원들이 생활 필수품이나 학용품을 사다 준다든가 또는 어린 아이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후원하고 격려해 준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에 우리 집배원들이 했던 미담 사례를 한두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뭐 무주에서는 뭐 좀 우리 집배원들이 집배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쓰러지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배원이 긴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119와 같이 그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구한 바도 있고요. 또 무주 그 지역의 어떤 농가의 어떤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주방에 조그마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초기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본인이 직접 그 화재도 진압해가지고 초기에 화재를 방지한 예도 있고 진안이라 그러면 좀 산이 좀 있고 뭐 그런 지역인데 집배원이 또 배달하는 과정에서 야산에서 불이 이제 번지는 그런 초기의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119에 신고했고 119가 바로 출동해서 큰 산불로 바로 뒤에가 있는 산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큰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린다 그러면 정의부처국의 김천수 집배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난해 전북 도민일보에서 선정하는 친절봉사 대상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분은 김천수 집배원은 한 8년 전에 직장을 말았거든요. 그런데 주위의 직장 동료랄까 주위분들이 이제 도움을 좀 드려가지고 직장을 극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뭔가 본인도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그 노인정이랄까 요양원 같은 데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웃음 치료사도 좀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 봉사활동이랄까. 더불어서 또 마술도 좀 본인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마술 공연을 해주고 해야지 아픈 분들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심신을 달래주고 기쁨을 해드리고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동안 아마 그래서 지역사회에 아마 봉사활동에 귀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좀 소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집배원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한 1000여 명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본인의 업무를 높은 배달을 그런 거 하시면서 지역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품성에서 나오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직원분들하고 또 소통 위해서 교감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신다면서요?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수한 그 성과 창출도 못지않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행복한 조직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서로 상호간에 신뢰도 하고 협조하는 정작 그 직원이 행복한 우체국을 네. 만드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역시 청장님 또한 가슴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게 네, 느껴지고요. 우편 업무, 물류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뭐 최강이라면서요. IT 기반으로 해서. 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희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해 있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이랄까 사업 발전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IT 산업의 그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저희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사업이나 다른 여타 사업 내용들이 정말 선진국에 못지않게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막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국내의 어떤 경제 발전이랄까 또는 앞으로 해외 우정사업 진출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도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의 또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예, 네. 저희 우정사업 본부장이 뭐 중남미랄까 또는 동남아시아 같은데 저희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시스템, ICT를 기반한 우편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홍보나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왕이면은 다시 옛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서 손편지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빨간색 우체통이 곳곳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부양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요즘 저희들 주변에 빨간 우체통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마 공중전화하고 빨간 우체통이 많이 사라진 것 그러게 같아요. 말입니다. 예. 예. 사실 그 핸드폰이 이제 일상생활에 보편화되면서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찾기 힘들죠. 네. 요즘 뭐 손편지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주위에 그 빨간 우체통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지역의 우체통은 한 1000여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네. 뭐 저희 전북 우정청이나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의 그 문화 자산 보존 차원에서 현재 규모는 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아까쯤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편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요즘 세상 살면서 손편지 쓸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그 손편지 쓰는 거 이게 좀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감성 문화를 저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이건 참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5천만 전 국민의 그 편지 쓰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린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전북청에서도 뭐 초중등 학교랄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 같은 것을 포함해서 각종 그 편지 쓰기 네. 행사를 적극 개최한 바가 있고 이벤트로. 예, 이벤트로 예.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뭐 저희 우정사업본부 포함해서 저희 우체국에서는 편지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요즘 아마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표 값이 얼마더라 이렇게 그렇고 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안 떠오르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 이렇게 본인의 사진을 넣어줍니다. 가족 사진도 넣어주고 우표 값이 270원이네요. 270원 지금 현재는 300원입니다. 300원인데 예, 이건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사진도 본인의 그 뭐 스냅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우표로 만들어 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 제가 뭐 남한 우표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한 우표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남한 우표는 그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우편 서비스입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의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살다 보면 각종 기념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한다든가 또 생일을 맞는다든가 회갑을 맞는다든가 뭐 졸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사진을 좀 이렇게 모읍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이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세트로 제작해 가지고 여러 장을 제작해서
관련된 사람한테 좀 나눠준다든가 또는 이런 상태로 계속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우표에 사용할 수도 네, 있고요.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도 이런 남한우표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창립 기념일도 있고요. 네. 뭐 혹시 뭐 기업이신 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든가 또 사내에 여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이제 개최하는 경우에는 또 더불어서 이제 기업의 어떤 브랜드 로고랄까 이런 것도 곁들여서 말이죠. 이런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 형태의 그 남한우표를 제작합니다. 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수량 차이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준다든가 네. 뭐 또는 다른 다양한 상태의 어떤 기업 홍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북 도민들께서는 이 남한우표라는 것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도 손편지를 좀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우표에 대한 어떤 향수를 또 네, 자극할 수도 있고요. 신선하고요. 글쎄요, 청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우체국 사칭에서 이 보이스피싱 줄어들지 않고 있던데 대책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네.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우체국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뭐 모든 금융기관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네. 우체국에서도 이제 우체국 금융을 통해서 이제 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그 스미싱이랄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금융 사기 피해가 빈번히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 고객 중에서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 고령층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기범들이 또 이런 고령층이 맞아요. 주로 표적이 어르신들이 되기도 타 계세요, 합니다. 또. 네. 뭐 일례로 좀 최근의 일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난달 2월 9일입니다. 전주에 인우동 우체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네. 예, 한 60대, 한 70대 할머니께서 찾아오셔가지고 1억 6천만 원의 현금을 찾아가셨습니다. 보험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접하면서 저희 우체국장하고 네. 저희 저희 전라북도 청에서 그 금융거래에 대해서 상시 감시하는 팀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좀 확인해서 한꺼번에 또 거액을 그 인출하니까. 점심 시간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다시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현금을 인출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보내라 뭐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것은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바로 여러 가지 내용을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됐어요. 참 한 1억 6천만 원이면 70대 할머니니까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 평생 모은 내용을 돈인데. 엊그제 최근에 2월 9일 날 실제 사례입니다. 예, 인호동 우체국에서 그런 피해 사례를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 전북우정청의 우체국에서는 2013년도의 경우에는 7건에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피해 사례를 예방한 바가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2건에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피해 사례를 이렇게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그 사기범들이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체국 고객님들이 좀 각별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례에 더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게 또 대포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체국에서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포통장에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은 기본적으로 범죄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받으려는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못 통장을 좀 이렇게 대여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형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각별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전북 우정청에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노인정이랄까 대학생들 사회 초년병인 대학생들 이분들이 참 대포통장에 취약한 겁니다.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런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개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경찰이나 타 금융기관 간 이런 공조체제를 좀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네. 이런 사건이나 현장이 발견될 때는
신속한 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우정청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